TV에서 다 보여주질 않습니다. 미국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92%가 트럼프를 욕하는 뉴스입니다. 미국 예를 들어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의 92%가 트럼프를 욕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51%쯤 나오는데 한 57, 8 정도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틀리는데 일단 물론 그 경찰이 이제 잔인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잔인하게 한 것은 사실인데 미국에서 경찰들이 보면은 예외 없이 좀 영어로 말하면 루드하다라고 그러는데 무지무지하게 거칩니다. 왜 거치냐면은 그 사회 자체가 경찰이 그렇게 거칠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총을 가지고 있어요. 다 총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 얼굴이 똑같고 말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은데도 이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는 담배를 폈습니다. 와! 처음 들었다, 처음 들었어. 담배 많이 폈어요. 아이고, 저녁 야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담배 피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담배를 필 수가 있는데 맥주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담배 피는 학생들 거기서 공부하는 어떤 녀석이 가서 맥주 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다. 한 놈이 맥주를 먹고 있는 거를 미국은 다 이제 학교도 경찰이 있고 주에도 경찰이 있고 미국 경찰은 트럼프 경찰이 아닙니다. 트럼프 경찰은 FBI예요. 요번에 죽인 놈은 아주 꼴통 민주당주의 미네소타주의 경찰입니다. 그것도 미네소타주의 또 아주 꼴통 민주당인 미니어폴리스주의 경찰입니다. 트럼프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학교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지금 너보고 술 먹었다고 신고했다. 그랬더니 그놈이 안 먹었다 딱 그러더라고요. 백인 학생이. 근데 그 깡통에 그 맥주 깡통 하나 있는 걸 보고서 딱 경찰이 그걸 꺼내더니 안 먹었어. 그러면서 머리를 잡아가지고 책상에다가 정말 깨질 정도로 내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개 끌듯이 이거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백인인데요? 백인끼리. 백인끼리.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 살인 사건들이 나죠. 흑인과 흑인 사이의 살인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리고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것이 고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백인과 백인끼리 죽이는 것이 고다음이고 흑인이 백인 죽이는 것은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비례로. 백인이 흑인 죽이는 거? 그렇죠. 백인이 흑인 죽이는 것이 비례로 제일 적은데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요번에 폭동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텔레비를 쭉 보는데 이제 대화로 나왔습니다. 근데 흑인 어떤 녀석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놓습니다. 백화점. 그러니까 백인 여자가 가서 막았습니다. 이거 깨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를 잡아서 팽개치고서 그리고 또 깨고 물건을 훔치고 그 물건을 훔치고 깨고 그런 조직이 안티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안티파가 엔티파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 파시즘에 반대하는 극렬 공산주의자들의 당인데 걔네들은 그 논리가 폭력을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중국 가서 배웁니다. 게릴라 싸우는 방법 이론으로 중국에서 배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엔티파가 했다고 하고 수천 명 잡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망타진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면 엔티파를 건드리질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드디어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자기가 나왔는데 교회가 있는데 200년 된 교회인데 거기를 가서 불질렀습니다. 이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를 걸어갔습니다. 백악관에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나 혹시 폭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교회에 걸어가서 이 교회 앞에 그 이제 주일 예배 제목도 부르는데 그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이것은 나의 횃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미국 언론은 다 욕하니까 다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하지 않는 언론 중에 폭스가 있습니다. 폭스에는 뉴욕 주지사가 요번에 하도 자기가 힘드니까 내가 사망의 지금 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그렇게 그 부분을 성경책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뉴욕 주지사가. 이야. 그거는 왜 괜찮고 그렇지. 그리고 낸시 펠로시라는 아주 꼴통 민주당 하원의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 읽는 건 괜찮고 트럼프가 이거는 나의 횃불이냐 그러는 건 안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는데 지금 제가 그 요새 답답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답답한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데 1%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이번에 안티파가 배후의 범죄다라고 하고 그런 데를 다 잡겠다는 거가 바로 앞으로는 그런 데 보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 7대 강국에 보이는 G7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G7은 힘센 수소로 하면은 중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 돈 수소라는 중국이 안 들어가 있는 G7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러시아는 11등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G7을 다시 말로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 강대국 7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4나라를 더 추가해서 불렀는데 한국,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을 뺀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뺐는데 나는 이게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강대국 11나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재국가인 러시아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했는데 거의 첫날 가겠다, 고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것도 그거는 중국을 때려잡는 조직이거든요. 그렇지. 중국을 잡는 11개 국가인데 거기서 재미있는 일이 캐나다가 왜 러시아 같은 놈을 부르니? 왜 러시아 같은 놈을 불러 깡패를?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자기를 부르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소리 좀 더 보내달라. 내가 판단을 하기에 좀 그렇다라고. 그랬는데 못 모르게 독일이 난 안 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그래서 거기 35,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10,000명 빼줄게. 그래서 빼주구나. 어제 결정했죠. 10,000명 빼주는데 그 10,000명을 어디로 보내냐면 폴란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21세기의 강대국의 독일 대신 폴란드를 놓습니다. 21세기 그 보면 말이야 어떻게 폴란드가 독일보다 강대국이 되느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걸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간가지로 야간하고 홍콩 지금 홍콩 때문에 중국 죽습니다. 이거 곧 보세요. 북한 죽는 거 보세요. 북한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망둥이가 뜨니까 꼴뚜기들이 왜 전 세계에서 또 그 뭐 저 미국 반미운동 막 다 왜 그래? 그거 지금 이제 반미운동이 이제 그 우리나라 신문 보면 전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2%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하는 거고 나머지 8% 소개하느라고 그게 다가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5월 달에 미국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직업이 750만 개가 더 날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5일이 미국이 이제 몇 달 만에 다시 이제 문을 연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월 달 그 직업 조사를 했더니 250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그냥 튀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되는 건 문제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봅니다. 김여정은 왜 그래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여정이 사진을 보여주고 가짜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가짜 김여정인데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여정은 같이 죽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6가지 1, 2, 3, 4, 5, 6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북한은 2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자를 하나님이라고 불격죄를 저지른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북한에는 가부장주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어버이 수령. 그 어버이한테 어떻게 대비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어버이 수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버이를 해야지 못 때리는데 내가 어버이가니까 저것들이 대비겠다 해서 무섭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죽이고. 그런데 왜 청와대는 아니 지금 보고 지금 북한에서 최대의 에러가 뭐냐면은 그런 거는 북한 사람들이 못 보는 데다가 이제 해야 돼요. 김여정이가 남한을 똥개라고 그러고 뭐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똥개 뭐 계시네 박상학 선생. 이게 거기 평양에 떨어진 거예요. 평양에 떨어져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반대해요 걸. 그러니까 이것들이 급해가지고 남한을 욕할 때는 북한 사람들이 모르게 욕을 해야 되는데 노동신문에다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보고 싶죠 그런가. 뭐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화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이 다 엉겨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왜 또 그 말을 받아서 전단지 북한으로 보내는 금지법을 만든다고 왜 그래요? 그것도 또 바보인데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하니까 미국이 그것은 절대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 다 머리를 굴려서 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미국이 그날로 아니다 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돼요. 지금 여기 박상학 대표가 지금 풍선 날리는데 대표인데 오셨는데 제가 그 박상학 대표를 왜 앞으로 안 보냈냐면 솔직히 내가 박상학 대표가 하는 일을 내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불러낸 거예요. 나 돈 대준 거 없어요 솔직히. 박상학 대표님 내 돈 대준 거 없잖아. 그렇죠? 근데 자꾸 박상학 대표 불러가지고 정강훈 대주지 정강훈 보러 주사 12시간 받았어요. 난 진짜 돈 내준 적 없어. 박상학 대표님한테 기도만 해주지. 그러니까는 재판부에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러나 나는 박상학 대표가 하는 일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북한 공무원도 알 권리가 있어 없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다음 주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 그거고요. 그것 저 해설도 다음 주에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고 우리 성경 한곡 부르면.